안녕하십니까? 보험 영업인 여러분, 7월 생선보 이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7월입니다. 7월 영업의 특징은 아무래도 각 보험사 혹은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썸머 시책 달성이 중점이죠. 여러분이 7월 한 달 흘린 땀방울이 훗날 해외에서 멋지게 웃게 될 날을 그리면서 7월 영업도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축소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플랜이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들부터 체크해보고, 여기에 암주요 치료비에 이어 최근 핫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플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2대 주요 치료비, 확정금리 연금보험 등 10가지 주요 플랜을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영업에서 집중되었던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28일 뉴스를 보니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보험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7월 초에는 한도가 유지 중인 회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 KB라이프, ABL생명,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이 한도를 유지 중입니다. 다만 신한라이프는 무해지형과 갱신형을 혼합해서 20만원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 KB손보, 흥국화재가 상급 종합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을 출시해서 요양병원 제외한 일반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합산 20만원 한도를 유지 중입니다. 두 번째는 암 주요 치료비 플랜입니다. 7월에는 더욱더 하이클래스, 즉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한도 상향과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를 출시 중입니다. 먼저 생명보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삼성생명에서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원자력병원, 지역암센터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과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출시할 예정이며, 동양생명이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까지 확장시킨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손해보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지난달 말에 DB손보에서 보험만기 보장형 암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으며, 이번 달은 7일에 흥국화재에서 보험만기 보장형 암주요 치료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DB손보와 흥국화재는 암주요 치료비 방법별로 각각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DB손보는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 입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 치료 후 생존율이 올라가면서 5년 이상 혹은 10년 이후에 암이 재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타 보험사들도 보험만기형 암주요 치료비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출시한 삼성화재, DB손보, 한화손보 보험만기형 암주요 치료비를 비교해보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종합병원 이상 병원부터, 한화손보는 일반 병원부터 보장합니다. DB손보는 중환지실 입원도 포함된다는 점이 장점이며, 한화손보는 하이클래스 치료도 보험만기까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암 보장이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추가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와 기존 항암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7월에도 역시 많은 보험사들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를 출시하며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DB생명 등이 7월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항암 중입자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 합산해서 1억 원 이상 플랜들입니다. 물론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추가할 경우 대다수 회사가 1억 원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암 중입자 치료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만 보겠습니다. 현재 신한라이프,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보장에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등이 1억 원까지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도 7월까지 활발히 출시 중입니다. 단독으로 가입해도 좋지만 단독으로만 가입 시에는 암 주요 치료비 급여만 나올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암 주요 치료비와 동시 가입하거나 기존의 암 보장이 충분한 고객들 대상으로 업셀링 플랜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회사만 살펴보는데, 일반 병원,
상급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합산 최고 1억 원까지 보장되는 현대해상, 그리고 하이클래스 치료비 역시 보험 만기까지 보장되는 한화손보가 다른 보험사들과 차별되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2대 주요 치료비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달 이후 신규 특약이나 보장 확대 등 추가된 사항이 없으며 여전히 한화생명이 가장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지난달부터 DB손보가 보험 만기까지 보장 기간을 확대했으며 연간 1회가 아닌 치료별 1회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했습니다. 반면 KB손보는 2대 주요 치료비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구분, 각각 수술, 중환자실 입원, 혈전용해 치료, 혈전용해 제거 등 총 8번 보장하는 2대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는 기존 현대해상이 독보적이었는데 메리츠화재, DB손보, KB손보 등이 보장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곱 번째로 연간 1회가 아닌 치료별 다회 보장하는 2대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장 종류 및 보장 한도 최고 8천만 원으로 여전히 메리츠화재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대해상과 DB손보가 각각 7.5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높은 한도를 보장합니다. KB손보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가능하지만 4개 치료비를 각각 보장하여 총 8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보험료 및 보장 한도, 연간 한도 등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 고객과 상담 후 가장 적합한 회사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질병수술비 플랜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로 인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보장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비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술비 보장이 높고 타사 누적 한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회사는 한화생명, 미래에셋, ABL생명입니다. 7월 달에는 그동안 미뤘던 ABL생명이 업계 누적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질병 수술 특약 40만 원은 7월 중 타사 누적에 포함됩니다. ABL생명은 80세까지 한도가 동일하며 일반 심사형은 물론 3형 간편 플랜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ABL생명은 경증질환 제외, 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특정 질병 제외 등 질병 제외 조건 없이 병원 규모별로 보장이 차등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수술비 플랜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업계 누적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보증형 공시이율연금보험 추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상품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연금 활용보다는 10년 차의 목돈 만들기 상품으로 KB라이프의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연금 목적이라면 신한라이프의 원더라이프 연금보험입니다.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의 경우 만약 5년 납이라면 7년 차에 100%, 10년 차에 130%를 해지하더라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적립금의 2%를 보증하는데 타 상품에 비해서 뚜렷한 장점은 없습니다. 반면 신한라이프의 경우 중도해지하지 않고 표에서 보는 40세 남녀 연금으로 준비한다면 70세부터 30년간 수령 시 약 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시이율이 하락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중도해지 없이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보증형 연금보험은 신한라이프 외 KDB생명, IM라이프가 있는데 IM라이프는 가장 늦게 출시된 만큼 연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으로 가입해 6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신한라이프는 연 1,452만 원, KDB생명은 연 1,526만 원, IM라이프는 연 1,527만 원을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입니다. 7월에는 농협생명 투스텝 종신보험 5년 납이 폐지되면서 환급률 변동이 있습니다. 5년 납 기준으로 동양생명, 하나생명, ABL생명 순으로 환급률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이달의 생손보 이슈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